2022년 5월 벵골만연한 습도 95%, 바닷바람에 섞인 염분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곳이었다. 방글라데시 육군이 도입한 한국제 K9 자주포 5대가 해안방어 훈련에 나섰다. 그런데 20km 앞바다에 중국군 해병대가 운용하는 PLG-45 자주포 20대가 갑자기 나타났다. 명분은 합동훈련, 실상은 무력 시위였다. 수적 열세 4대1, 72시간 동안 벌어진 이 대치는 장비가 아닌 사람의 싸움이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새벽 4시 30분 방글라데시 치타공 해안 사격장.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무거웠다. 습도계는 95%를 가리켰고 공기 속 염분 농도는 평소의 3배였다. 방글라데시 육군 제11기가변대 소속 K9 자주포 5대가 해안방어 훈련을 위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 방산업체에서 파견된 기술고문단 3명이 함께였다. 이날 훈련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방글라데시군은 K9을 도입한 지 8개월째였고 실전 수준의 연속 사격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포대장인 라흐만 중령은 한국군 출신 기술고문 정민수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수는 K9 정비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고 이곳에 파견된 지 석 달째였다. 새벽 안개가 바다 쪽에서 밀려왔다. 포신의 이슬이 맺혔고 차체 곳곳에서 염분 결정이 하얗게 떠올랐다. 정민수는 포구를 천으로 닦으며 습도와 염분을 확인했다. 해안의 모래는 젖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물기가 스며 나왔다. 훈련 목표는 단순했다. 20km 전방 해상 표적의 155mm 포탄을 연속 30발 명중시키는 것. 방글라데시군은 이번 훈련으로 K9의 내구성과 정확도를 최종 검증할 예정이었다. 포병들은 긴장한 얼굴로 장비 점검을 마쳤다. 포탄 30발이 각 포대 옆에 정렬되어 있었고 무게는 발당 43kg이었다. 새벽 5시 레이더 요원이 급히 보고했다. 포대장님, 전방 18km 해상에 미확인 함정 다수 포착입니다. 라흐만 중령이 쌍안경을 들었다. 안개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상륙정 6척, 그리고 그 뒤로 자주포 포열이 보였다. 중국군 해병대 소속 PLG-45 자주포였다. 20대가 넘었다.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 위에 배치된 포대였다. 라흐만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중국군은 전날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훈련 해역이 겹쳤고 중국군은 의도적으로 방글라데시 훈련 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정민수는 쌍안경으로 중국 포대를 살폈다. PLG-45는 중국이 1990년대 개발한 자주포였고 사거리는 K9과 비슷했지만 연사 속도와 사격 통제 시스템에서 한 세대 뒤처진 모델이었다. 하지만 숫자가 4배였다. 라흐만 중령이 정민수를 불렀다. 기술 고문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민수는 침착하게 답했다. 중령님, 우리가 먼저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훈련하십시오. 중국군 함정에서 무전이 들어왔다. 영어였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방글라데시 육군, 우리는 합동훈련 중이다. 해당 해역 48시간 사용한다. 훈련 중단하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라흐만 중령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국방부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했다. 현장 지휘관에게 판단을 맡긴 것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병들은 긴장한 얼굴로 중령을 바라봤다. 정민수는 포대 지휘 차량 안에 앉아 K9 정비 매뉴얼을 펼쳤다. 습도 95% 환경에서 연속 사격 시 주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염분 부식 방지 절차, 포신 냉각 시간, 전자장비 습기 차단 방법이 상세했다.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뜨거운 햇살이 바다를 비췄고 습기는 더욱 짙어졌다. K9 차체 표면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었다. 포수들은 땀을 닦으며 조준경을 들여다보았다. 20대 대 5대. 수적 열세는 명확했다. 그러나 라흐만 중령은 결단을 내렸다. 훈련 계속한다. 목표는 예정대로 20km 전방 해상 표적이다. 1번. 포부터 순차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다. K9 5대가 일제히 포신을 들어 올렸다. 포탄 장전 소리가
짧고 날카롭게 울렸다.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며 포신이 20도 각도로 고정되었다. 중국군도 즉시 반응했다. PLG-45 20대가 동시에 포구를 방글라데시 쪽으로 돌렸다. 직접 조준은 아니었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다. 바지선 위에 중국 포병들이 육안으로 보였다. 그들은 서둘러 포탄을 준비했고 일부는 쌍안경으로 K9 진지를 관찰했다. 정민수는 포대 지휘 차량 안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의 손에는 무전기가 쥐어져 있었다. 한국 본사와 연락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라흐만 중령이 사격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중국군 함정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다. 경고한다. 사격 시 우리도 대응 사격한다. 훈련, 구역 즉시 철수하라.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무전기를 끄고 포수에게 손짓했다. 이제 72시간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새벽 6시 30분 라흐만 중령은 첫 포탄을 발사했다. K9 1번 포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굉음이 해안을 뒤흔들었고 포신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포탄은 20km 전방 해상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수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방글라데시 포병들이 환호했다. 그러나 기쁨은 10초도 가지 않았다. 중국군 PLG-45 20대가 일제히 포신을 하늘로 향했다. 그들은 발사하지 않았다. 단지 준비 자세를 취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우리도 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라흐만 중령은 쌍안경을 내려놓았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다. 기온은 34도였지만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42도에 달했다. 정민수는 1번 포로 달려갔다. 포신을 손으로 만졌다. 뜨거웠다. 표면 온도는 약 80도였다. 연속 사격을 위해서는 냉각이 필요했다. 그러나 해안의 바닷바람은 습기만 실어 날랐고 냉각 효과는 거의 없었다. 정민수는 포수에게 지시했다. 냉각수 추가 분사하십시오. 포신 온도 7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포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K9에는 자동 포신 냉각 장치가 있었지만 이 습도에서는 효율이 떨어졌다. 증발이 느렸기 때문이다. 오전 7시 중국군 함정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중국어였고 통역관이 급히 번역했다. 48시간 동안 이 해역은 우리 훈련 구역이다. 더 이상 사격하면 우리도 발사한다. 라흐만 중령은 무전기를 들고 영어로 답했다. 여기는 방글라데시 영해다. 우리 훈련은 계속된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중국군 측에서는 더 이상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바지선 위의 PLG-45들은 여전히 포구를 방글라데시 쪽으로 향한 채였다. 정민수는 포대 지휘 차량으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했다. K9 5대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문제는 환경이었다. 습도 95%는 전자장비에 치명적이었다. 사격 통제 컴퓨터, 레이저 거리 측정기, 통신 장비 모두 습기에 취약했다. 특히 포탄 신관은 더욱 민감했다. 습기가 신관 내부로 침투하면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민수는 각 포대에 지시했다. 포탄 보관함을 밀폐하고 제습제를 추가 투입하라고. 오전 8시 기온이 36도까지 올랐다. 햇빛은 쨍쨍했지만 공기는 무겁고 끈적했다. 포병들의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누군가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열사병 직전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물과 소금을 배급하라고 명령했다. 탈수와 염분 부족이 가장 큰 적이었다. 그런데 오전 9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3번 포의 사격 통제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습기가 회로 기판으로 침투한 것이었다. 정민수가 급히 달려갔다. 포대를 열고 내부를 확인했다. 회로 기판 모서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결로 현상이었다. 차량 내부 온도와 외부 습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정민수는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그리고 휴대용 드라이어로 회로 기판을 말렸다. 10분 후 컴퓨터가 다시 작동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오전 10시 4번 포의 유압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포신을 올리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다. 유압유에 수분이 혼입된 것이었다. 습기가 유압 탱크 통기구를 통해 들어간 것이다. 정민수는 유압유 필터를 교체하고 통기구에 방습캡을 추가로 장착했다. 응급 조치였지만 당장은 효과가 있었다. 4번 포가 정상 작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정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 습도에서 72시간을 버티려면 모든 포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전 11시
중국군이 움직였다. 바지선 두 척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진지 쪽으로 5km 더 가까워졌다. 이제 거리는 13km였다. PLG-45의 유효 사거리 아니었다. 라흐만 중령은 쌍안경을 들고 중국 포대를 관찰했다. 그들의 포구는 여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중국 포병들은 포탄을 장전하는 신용을 했다. 심리전이었다. 정민수는 라흐만 중령 옆에 섰다. 중령님, 저들은 실제로 쏘지 못합니다. 국제법 위반이니까요. 라흐만 중령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도 확신할 수 없소. 만약 저들이 쏜다면?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정오가 되었다. 기온은 38도. 습도는 여전히 95%였다. K9 5대는 뜨거운 햇빛 아래 서 있었고 차체 표면은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올랐다. 포병들은 그늘도 없이 땡볕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20km 앞 바다에서 중국군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오후 1시, 정민수는 1번 포의 포신을 점검하고 있었다. 포구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강선에 하얀 가루가 쌓여 있었다. 염분 결정이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염분이 포신 내부의 침투에 결정화된 것이었다. 이 상태로 사격하면 포신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민수는 전용 솔로 강선을 청소했다. 10분이 걸렸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다. 5개 포 모두 같은 상태였다. 하나씩 청소하려면 최소 1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라흐만 중령은 오후 2시에 2차 사격 훈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민수는 포병들에게 급히 지시했다. 각 포대가 자체적으로 포신 청소를 실시하라고. 포병들은 서툴렀지만 정민수가 직접 시범을 보였다. 소를 넣는 각도, 힘을 주는 방법, 청소 후 확인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줬다. 오후 1시 30분. 이번 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동장전 장치가 멈춘 것이었다. 포탄을 들어 올리는 기계팔이 중간에 멈춰버렸다. 모터 소리만 공회전했다. 정민수가 달려가 장치를 열어봤다. 구동부에 녹이 슬어 있었다. 8개월 전 K9을 인도받은 이후 방글라데시군은 습도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다. 정민수는 휴대용 공구함을 꺼냈다. 녹을 제거하고 윤활유를 발랐다. 30분이 걸렸다. 자동장전 장치가 다시 작동했지만 정민수는 불안했다. 나머지 포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2시, 라흐만 중령이 2차 사격 명령을 내렸다. K9 2번 포가 포신을 들어 올렸다. 조준 완료, 장전 완료. 발사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포탄이 나가지 않았다. 불발이었다. 포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정민수를 불렀다. 정민수는 즉시 안전 절차를 지시했다. 포신 내부에 장전된 포탄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포탄 신관이 언제 작동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민수는 직접 포신 안으로 손을 넣어 포탄을 확인했다. 신관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습기가 전기 회로를 망가뜨린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포탄을 빼냈다. 15분이 걸렸다. 손이 떨렸다. 포탄을 안전하게 꺼낸 후 정민수는 신관을 분해했다. 내부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결로 현상이었다. 포탄 보관함의 밀폐가 불완전했던 것이다. 정민수는 모든 포탄 보관함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30발씩 총 150발의 포탄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 중국군 바지선이 또 다시 전진했다. 이번에는 3km를 더 좁혔다. 거리는 이제 10km였다. 육안으로도 중국 포병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였다. 그들은 포탄을 쌓아 올리며 과시했다. 한 명은 쌍안경으로 K9 진지를 관찰하며 무언가를 기록했다. 라흐만 중령은 긴장했다. 10km는 직사거리였다. 포를 수평으로 쏴도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였다. 그는 정민수에게 물었다. 만약 저들이 먼저 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소? 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5대로 20대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K9의 연사 속도는 PLG-45보다 2배 빠릅니다. 선제 타격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흐만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선제 타격은 전쟁을 의미했다. 오후 4시, 방글라데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간단했다. 현 상태 유지, 발포 금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협상 중이라는 것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상부는 시간을 끌고 있었다. 현장에서 버티라는 뜻이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온은 여전히 36도였고 습도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포병들은 지쳐 있었다. 일부는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고 일부는 구토를 했다. 열사병 증세였다. 군의관이 링거를 놓았지만 링거액도 뜨거운 햇빛에 데워져 있었다. 정민수는 각 포대를 돌며 상태를 점검했다. 1번 포, 정상. 2번 포, 자동장전장치 불안정. 3번 포, 사격 통제 컴퓨터 재부팅 필요. 4번 포, 유압 시스템 압력 저하. 5번 포, 통신 장비 간헐적 끊김. 72시간을 버티기에는 모든 것이 불안했다. 오후 6시, 중국군 함정에서 확성기 방송이 들렸다. 중국어였지만 억양만으로도 위협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통역관이 번역했다. 24시간 내로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한 최후 통첩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포병들에게 교대로 식사하라고 지시했다. 저녁 7시, 어둠이 내렸다. 바다는 검게 변했고 중국군 바지선에 불빛이 켜졌다. 20개의 포대가 불빛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마치 괴물 같았다. K9 5대는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포병들은 교대로 잠을 청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습도 때문에 침낭도 축축했고 모기가 극성이었다. 정민수는 지휘 차량 안에 앉아 정비 일지를 작성했다. 첫날 발생한 문제만 7가지였다. 내일은 더 많을 것이었다. 5월 13일 새벽 2시, 정민수는 얕은 잠에서 깼다. 무언가 이상했다. 공기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고 바람이 멎어 있었다. 그는 차량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바다 쪽에서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다. 기상 레이더를 확인했다. 저기압이 벵골만 북쪽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열대성 폭풍의 전조였다. 예보에는 없던 기상 변화였다. 정민수는 라흐만 중령을 깨웠다. 중령은 부스스한 얼굴로 레이더 화면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6시간 후면 폭풍이 해안에 도달할 것이었다. 풍속은 시속 70km, 강수량은 시간당 50mm 예상이었다. K9은 방수 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습도에서 폭우까지 더해지면 전자장비가 버틸 수 없었다. 새벽 3시, 라흐만 중령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포대장들과 정민수가 모였다. 선택지는 2가지였다. 진지를 철수하거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거나. 철수하면 중국군의 승리였다. 버티면 장비 손실 위험이 컸다. 라흐만 중령은 10분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버틴다. 모든 포대 방수 조치 즉시 실시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병들이 움직였다. 포신에 방수포를 씌우고 전자장비함에 비닐을 덮었다. 통기구를 막고 배수로를 팠다. 그러나 준비 시간은 3시간밖에 없었다. 새벽 4시,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성글게 내리다가 10분 만에 폭우로 변했다. 시야가 10m로 줄어들었다. 천둥이 바다 위에서 울렸고 번개가 수평선을 가로질렀다. K9 포병들은 차량 안으로 대피했다. 빗물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정민수는 1번 포 안에 앉아 전자장비를 점검했다. 사격 통제 컴퓨터는 정상이었지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습기 경고등이 켜졌다. 그는 제습제를 추가로 투입했다. 새벽 5시, 폭우는 더욱 거세졌다. 바람이 차체를 흔들었고 모래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배수로는 금방 넘쳤다. 물이 차량 밑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포탄이었다. 포탄 보관함은 방수가 되어 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틈새로 빗물이 조금씩 침투했다. 정민수는 각 포대에 무전했다. 포탄함 내부 습도 즉시 확인하십시오. 70% 넘으면 즉시 보고. 10분 후 3번 포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포탄함 습도 82%, 위험 수치였다. 정민수는 비를 맞으며 3번 포로 달려갔다. 포탄함을 열었다. 내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신관 부분도 젖어 있었다. 그는 마른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냈다. 30발을 모두 닦는데 40분이 걸렸다. 온몸이 비에 젖었고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왔다. 새벽 6시,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폭우는 3시간째 계속되고 있었다. 중국군 바지선도 같은 폭풍을 맞고 있었다. 10km 앞바다에서 바지선들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일부는 위치를 이탈해 떠내려가고 있었다.
PLC-45들도 방수포를 씌웠지만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다. 중국군도 고통받고 있었다. 오전 7시 4번 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엔진이 멈춘 것이었다. 시동을 걸어도 공회전만 했다. 정민수가 달려가 엔진룸을 열었다. 흡기구로 빗물이 들어가 에어필터가 젖은 것이었다. 그는 에어필터를 빼내고 짰다. 물이 쏟아졌다. 예비 필터로 교체했지만 예비품도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휴대용 드라이어로 필터를 말렸다. 20분이 걸렸다. 엔진이 다시 작동했지만 출력이 평소의 80%밖에 나오지 않았다. 오전 8시 폭우가 조금 약해졌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진지는 진흙탕으로 변했다. K9의 무한 궤도가 진흙에 빠져 움직임이 둔해졌다. 정민수는 각 포대에 궤도 청소를 지시했다. 포병들이 삽으로 진흙을 파냈다. 1시간이 걸렸다. 오전 9시 이번 포의 무전기가 고장났다. 송신은 되지만 수신이 안 됐다. 안테나 연결부에 물이 들어간 것이었다. 정민수는 연결부를 분해하고 말렸다. 그러나 부품 일부가 이미 부식되어 있었다. 응급 수리로 간신히 작동시켰지만 통신 품질은 형편없었다. 잡음이 심해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전 10시 라흐만 중령이 전체 포대 상태 보고를 요청했다. 결과는 암담했다. 5개 포대 중 완전 정상 작동하는 것은 1개뿐이었다. 나머지는 부분 고장 상태였다. 자동장전장치 불량 2대, 통신장비 이상 1대, 엔진 출력 저하 2대. 72시간을 버티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였다. 정민수는 라흐만 중령에게 솔직히 말했다. 중령님, 이 상태로는 48시간도 어렵습니다. 라흐만 중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다 쪽을 바라봤다. 중국군 바지선도 폭풍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부는 이미 철수하기 시작했다. 세척이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17대의 PLC-45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오가 되었다.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쏟아졌다.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다. 10분 만에 32도까지 치솟았다. 젖은 땅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습도는 다시 95%로 올라갔다. 찜통이었다. 정민수는 젖은 군복을 입은 채로 1번 포에 앉았다. 몸에서 김이 났다. 그는 정비 일지에 적었다. 둘째 날 생존. 5월 13일 오후 1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옥이 남았다. K9 차체 표면에 흰 가루가 뒤덮였다. 염분 결정이었다. 빗물에 녹아있던 바다, 소금이 증발하면서 차량 전체에 달라붙은 것이었다. 정민수는 손으로 긁어봤다. 두께가 2mm는 됐다. 포신, 궤도, 엔진 그릴, 전자장비함. 모든 곳이 하얗게 변했다. 문제는 외관이 아니었다. 염분이 금속을 부식시키고 있었다. 정민수는 1번 포의 포신을 열었다. 강선에 녹이 슬기 시작했다. 단 12시간 만이었다. 그는 급히 각 포대에 지시했다. 전체 차량 세척 즉시 실시. 그러나 담수가 부족했다. 물탱크에 남은 물은 200리터뿐이었고 이것은 식수와 냉각수로 써야 했다. 바닷물로 씻을 수는 없었다. 염분을 염분으로 씻는 꼴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후방 보급부대에 급수차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답은 6시간 후에나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6시간이면 부식은 더 진행될 것이었다. 정민수는 결단을 내렸다. 식수 100리터를 차량 세척에 쓰기로 했다. 포병들이 항의했다. 이 더위에 물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정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비가 고장나면 우리는 모두 죽소. 물은 나중에 보급받을 수 있지만 포신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요. 포병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헝겊에 물을 적셔 차량을 닦기 시작했다. 염분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한 명이 닦으면 다른 사람이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했다. 2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포병들은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했다. 입술이 갈라졌고 혀가 부었다. 오후 3시 중국군이 새로운 심리전을 시작했다. 바지선에서 확성기로 음악을 틀었다. 중국 군가였다. 우렁찬 행진곡이 바다를 가로질러 들렸다. 그리고 10분마다 방송이 나왔다. 중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가며 방글라데시 포병들에게 구한다. 너희는 48시간째 고통받고 있다. 물도 부족하고 장비도 고장났다. 우리는 보급을 충분히 받았다. 철수하면 명예롭게 보내주겠다. 사실이었다. 중국군은 오전에 보급선 2척을 받았다. 식수, 연료, 예비 부품이 실려왔다. 반면 방글라데시군은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일부 포병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라흐만 중령은 확성기 소리를 무시하라고 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오후 4시 5번 포의 조종수가 쓰러졌다. 열사병이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랐고 의식이 흐려졌다.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링거도 바닥났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혔다. 30분 후에야 조종수가 눈을 떴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5번 포는 사실상 기동 불능이 되었다. 오후 5시 정민수는 라흐만 중령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지휘 차량 안에서 둘만 남았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24시간 더 버티기는 불가능합니다. 라흐만 중령이 반문했다. 그럼 철수하자는 겁니까?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5개 포대 중 2개는 이미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라흐만 중령은 창밖을 바라봤다. 중국군 바지선이 여전히 10km 앞에 있었다. 오후 6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3번 포의 포수가 정민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기술고문님, 제 가족이 다카에 있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민수는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포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나 포수의 물음은 다른 포병들에게도 퍼졌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는가? 중국군과 싸워서 얻는 게 무엇인가?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후 7시 급수차가 도착했다. 2000리터의 물이었다. 포병들이 환호하며 달려갔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었다. 10분 동안 모두가 웃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급수차 운전병이 소식을 전했다. 방글라데시 국방부가 중국과 협상에 실패했다는 것. 중국은 48시간 더 해역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제 대치는 최소 96시간으로 늘어났다. 라흐만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96시간 4일이었다. 현재 장비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저녁 8시 정민수는 포대를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1번 포, 포신 부식 진행 중. 2번 포, 자동장전 장치 고장. 3번 포, 사격 통제 컴퓨터 불안정. 4번 포, 엔진 출력 70%. 5번 포, 조종수 없음. 전투 가능한 포대는 사실상 1개뿐이었다. 그는 라흐만 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먼저 사격한다. 중국군이 아니라 해상 표적에. 정민수가 물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흐만 중령이 답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밤 10시 어둠이 진지를 덮었다. 포병들은 지쳐 잠들었다. 정민수는 1번 포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내일은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다. 5월 14일 새벽 5시 정민수는 1번 포의 마지막 점검을 끝냈다. 포신 청소 완료. 사격 통제 시스템 재부팅 완료. 포탄 30발 신관 점검 완료. 이 중 온전한 것은 22발뿐이었다. 8발은 습기로 신관이 손상되어 사용 불가였다. 그러나 22발이면 충분했다. 라흐만 중령이 계획한 것은 시위 사격이었다. 중국군이 아니라 바다에 쏘는 것. 우리는 아직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새벽 6시 해가 떠올랐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고요했다. 습도는 여전히 92%였다. 라흐만 중령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 1번 포가 포신을 20km 전방 해상으로 향했다. 조준 완료. 장전 완료. 발사 버튼을 눌렀다. 굉음이 해안을 가르고 포탄이 날아갔다. 20초 후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다. 정확한 명중이었다. 방글라데시 포병들이 환호했다. 1분 간격으로 2번, 3번 사격이 이어졌다. 모두 명중했다.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정확했다. 중국군이 즉각 반응했다. PLG-45 한 대가 포신을 들어 올렸다. 같은 해상 목표를 향해 발사했다. 그런데 포탄이 목표를 500m나 벗어났다. 두 번째 사격도 빗나갔다. 세 번째 사격은 아예 발사되지 않았다. 불발이었다. 정민수는 쌍안경으로 중국 포대를 관찰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PLG-45의 포신에서 연기가 이상하게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였다. 정상적인 발사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라흐만 중령에게 말했다. 중령님, 저들도 부식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흐만 중령이 쌍안경을 들었다. 중국군
포대 주변에서 포병들이 급히 움직이고 있었다. 일부는 포신을 청소하고 있었고 일부는 포탄을 점검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오전 7시 중국군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5대의 PLG-45가 동시에 사격했다. 그러나 결과는 더 참담했다. 5발 중 3발이 목표를 빗나갔고 한 발은 불발이었다. 명중한 것은 단 한 발뿐이었다. 정민수는 즉시 이유를 파악했다. PLG-45는 199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포였고 방습 설계가 약했다. 특히 사격 통제 컴퓨터가 구형이라 습도에 극도로 취약했다. 72시간 동안 습도 95%에 노출되면서 그들의 장비는 K9보다 훨씬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포신이었다. PLG-45의 포신은 크롬 도금이 K9보다 얇았다. 염분, 부식에 약했다. 바지선 위에서 72시간 동안 바닷바람을 맞은 그들의 포신은 이미 강선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다. 부식된 강선은 포탄에 정확한 회전을 줄 수 없었다. 그래서 명중률이 떨어진 것이었다. 정민수는 라흐만 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저들의 전투력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20대 중 실제 사격 가능한 것은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라흐만 중령의 눈빛이 변했다. 수적 열세가 역전되고 있었다. 오전 8시 중국군 지휘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바지선 위 지휘 텐트에서 장교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30분 동안 논쟁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오전 9시 중국군 바지선 세척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남쪽으로 물러났다. 거리가 15km로 벌어졌다. 명분은 장비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도주였다. 17대였던 PLG-45는 이제 14대로 줄었다. 방글라데시 포병들이 환호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정민수는 웃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중국군이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단지 재정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전 10시 방글라데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 훈련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이었다. 외교부는 중국의 후퇴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었다. 언론에는 방글라데시군의 단호한 대응이 중국을 물러서게 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K9 5대 중 운전한 것은 여전히 1대뿐이었다. 포병들은 지쳐 있었고 보급은 부족했다. 오전 11시 정민수는 각 포대의 상태를 재점검했다. 1번 포, 작동 가능하지만 포신 심형 60% 소모. 2번 포, 자동장전 장치 수동 전환 가능. 3번 포, 사격 통제 컴퓨터 교체 필요. 4번 포, 엔진 출력 회복 중. 5번 포, 새 조종수 배치 완료. 기적적으로 모든 포대가 제한적이나마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 정후 라흐만 중령이 전체 포병을 집합시켰다. 그는 짧게 말했다. 우리는 해냈다. 72시간을 버텼다. 이제 24시간만 더 버티면 된다. 포병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24시간 하루만 더. 오후 1시 중국군 바지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진이 아니라 철수였다. 14대의 PLG-45 중 7대가 바지선에서 내려져 수송선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7대만 남았다. 정민수는 쌍안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중국군은 망가진 장비를 포기한 것이었다. 습도와 염분이 그들을 무너뜨렸다. 오후 3시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방글라데시 공군 헬기였다. 보급품을 싣고 왔다. 식수, 의약품, 그리고 예비 부품. 정민수는 예비 부품 상자를 열었다. 사격 통제 컴퓨터 기판, 유압 펌프, 에어 필터가 들어 있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공수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3번 포의 컴퓨터를 교체했다. 2시간이 걸렸다. 3번 포가 다시 살아났다. 저녁 6시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되었다. 5월 14일 저녁 7시 중국군이 마지막 심리전을 시작했다. 바지선에서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하늘이 하얗게 밝아졌다. 15km 떨어진 바다 위가 나처럼 보였다. 남은 7대의 PLG-45가 일제히 포신을 하늘로 향했다. 위협, 사격 준비 자세였다. 방글라데시 포병들이 긴장했다. 라흐만 중령은 즉시 대응 태세를 명령했다. K9 5대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해안을 울렸다. 정민수는 1번 포 조종석에 앉아 전방을 주시했다. 중국군은 발사하지 않았다. 단지 조명탄만 10분 간격으로 쏘아 올렸다. 밤하늘을 밝히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그러나 정민수는 알고 있었다. 저것은 허세라는 것을. 7대의 포 중 실제 작동 가능한 것은 절반도 안 될 것이었다. 저녁 8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포의 포병이 복통을 호소했다. 급성 장염이었다. 오염된 물을 마신 것이 원인이었다. 10분 후 다른 포병 2명도 같은 증세를 보였다. 군의관이 진찰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그는 링거만 놓았다. 3명의 포병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다. 라흐만 중령은 예비 인원을 투입했지만 그들은 K9 운용 경험이 없었다. 정민수가 직접 교육해야 했다. 밤 9시 정민수는 예비 포병 3명에게 기본 조작법을 갖췄다. 포탄 장전 방법, 조준경 사용법, 비상 절차, 30분의 속성 교육이었다. 예비 포병들은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만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포를 지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예비 포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 10시 중국군의 조명탄이 멈췄다. 갑자기 찾아온 어둠이었다. 바다는 다시 검게 변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정민수는 불안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 같았다. 그는 레이더를 확인했다. 중국군 바지선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선박들이 바지선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향했다. 보급선이었다. 그들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 11시 라흐만 중령이 정민수를 불렀다. 지휘 차량 안에서 둘만의 대화였다. 중령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72시간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기술 고문님, 솔직히 물어보겠소. 우리가 정말 이긴 겁니까? 정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중령님,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도 승리입니다. 라흐만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정이 지났다. 5월 15일이 되었다. 96시간째였다. K9 포병들은 교대로 잠을 청했다. 정민수는 1번 포 옆에 앉아 정비 일지를 정리했다. 발생한 고장 27건, 응급 수리 19건, 부품 교체 8건. 그는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했다. 새벽 2시 중국군 바지선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레이더 요원이 급히 보고했다. 7대의 PLG-45가 바지선에서 하역되고 있었다. 크레인이 포를 들어 올려 수송선으로 옮겼다. 철수가 시작된 것이었다. 정민수는 라흐만 중령을 깨웠다. 중령이 급히 쌍안경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크레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중국군은 조용히 그러나 서둘러 철수하고 있었다. 새벽 3시 마지막 PLG-45가 바지선을 떠났다. 7대 모두 수송선으로 옮겨졌다. 바지선들이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그들은 돌아가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포병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바다를 바라봤다. 중국군이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환호하려 했지만 라흐만 중령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새벽 4시 중국군 함정에서 마지막 무전이 들어왔다. 영어였다.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훈련 종료. 철수한다. 그게 전부였다.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단지 끝났다는 통보뿐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 5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다. 중국군 함정들은 이미 30km 밖으로 멀어져 있었다. 작은 점들로 보였다. 방글라데시 포병들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민수는 1번 포의 포신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72시간 동안 이 포는 단 3발밖에 쏘지 않았다. 그러나 그 3발이 모든 것을 바꿨다. 새벽 6시 라흐만 중령이 전체 포병 집합을 명령했다. 포병들이 모였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중령은 짧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포병들이 일제히 격려했다. 정민수도 함께 격려했다. 96시간의 대치가 끝났다. 2022년 5월 15일 오전 10시 방글라데시 국방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치타공 해안에 도착했다. 언론 기자 20명이 동행했다. 카메라가 K9 5대를 비췄다. 포신에는 여전히 염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차체 곳곳에 부식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5대 모두 우뚝 서 있었다. 장관은 라흐만 중령과 악수했다. 사진이 찍혔다. 그리고 정민수에게도 악수를 청했다.
정민수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장관은 연설했다. 방글라데시군의 용기,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 주권 수호의 의지. 30분 동안 계속되었다. 포병들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다. 정호, 장관과 기자들이 떠났다. 헬기 소리가 멀어지고 해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라흐만 중령이 포병들을 해산시켰다. 그들은 천천히 숙소로 돌아갔다. 정민수는 혼자 남아 K9 5대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1번 포 포신, 수명 40% 남음. 교체 권장. 2번 포 자동장전 장치 전면, 정비 필요. 3번 포 사격 통제 컴퓨터 안정화. 4번 포 엔진 오버홀 필요. 5번 포 유압 시스템 재점검 필요. 96시간이 남긴 상처였다. 오후 2시, 정민수는 라흐만 중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중령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철수했으면 이렇게 장비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정민수가 물었다. 라흐만 중령은 고개를 저었다. 장비는 고칠 수 있소. 하지만 자존심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소.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정민수는 한국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송신했다. K9 자주포 극한 환경 운용 결과. 습도 95% 환경에서 96시간 작전 수행 가능. 다만 정비, 주기 단축 및 방습 강화 필요. 그는 보고서를 보내고 노트북을 껐다. 일주일 후 정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습도는 60%였다. 건조하다고 느껴졌다. 그는 서울 사무실로 복귀했고 다음 해외 파견지를 통보받았다. 방글라데시에서의 96시간은 업무 일지 한 줄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다. 2024년 8월, 정민수는 한국 육군 기갑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주제는 자주포 극한 환경 운용이었다. 청중은 포병 장교 후보생 50명이었다. 그는 방글라데시 사례를 설명했다. 습도, 염분, 부식, 고장, 그리고 인간의 의지. 후보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후보생이 손을 들었다. 교관님, K9이 중국 포보다 우수해서 이긴 겁니까? 정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아니다. 장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었다. 포를 지킨 사람들, 96시간을 버틴 사람들 말이다. 2025년 5월,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2022년 해안 대치 3주년이었다. 라흐만 중령은 이미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그는 기념비 앞에서 연설했다. 참석자는 50명이었다. 그 중에는 당시 포병들도 있었다. 2번 포의 포수, 4번 포의 조종수, 3번 포의 탄약수. 그들은 민간인 복장이었다. 전역한 것이었다. 기념비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2022년 5월 12일부터 15일, 96시간. K9 5대, 포병 40명, 습도 95%를 이긴 사람들. 정민수는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 보내준 사진 한 장. 기념비 앞에 선 라흐만 대령의 모습.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2026년 2월, 정민수는 다시 방글라데시 출장을 갔다. K9 추가 도입 계약 협상이었다. 치타공 해안을 지나쳤다. 그곳에는 새로운 K9 10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최신형이었다. 방습 기능이 강화되었고 부식 방지 코팅이 적용되었다. 2022년에 교훈이 반영된 것이었다. 정민수는 차를 세우고 해안을 걸었다. 4년 전 그 자리였다. 모래는 여전히 축축했고 바람에는 염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봤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중국군도 같은 바다를 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도 기억할까? 96시간을, 습도 95%를, 부식된 포신을. 정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2022년 5월에 적었던 정비 일지였다. 페이지마다 고장 기록, 수리 내역, 포병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장비는 녹슬어도 사람은 녹슬지 않았다. 그는 수첩을 덮고 다시 차에 올랐다. 바람이 불었다. 뜨겁고 무거운 바람이었다. 벵골만의 바람은 여전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포를 지키고 있었다. 습도 95% 속에서도 이것이 기록해야 할 이유였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장비가 아니라 의지가 승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 진실은 녹슬지 않는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